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우리나라 기부 문화는 최근 몇 년간 아주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전에는 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지금은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를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죠. 이런 변화는 지역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또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지역에 기부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부금은 그 지역의 문화예술, 체육, 복지, 교육 등에 사용되어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기부 방법과 또 기부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계룡시 자치행정과 시정인사팀 김견미 팀장님과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연명배 교수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룡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정인사팀장 김견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연명배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VCR 영상 함께 잘 들어보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0만 원 한돈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충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남도에 기부가 가능한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고 법인과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충남 홍성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은 충남도에 기부할 수 없지만 서울에 사는 나는 충남도에 기부할 수 있는 거구나. 역시 아빠는 이해가 빨라. 고향사랑 기부제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지는데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이상은 16.5% 공제, 그리고 기부금은 다양한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되어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기부금액의 30%대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특산물 판매가 늘어나 충남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질 좋은 충남의 우수한 농산물이 택배로 배송이 된 거구나. 이제 아빠가 더 많지? 진짜 못 말려. 이게 바로 아빠의 고향 사랑이야. 우와! 네, 팀장님,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올해 네.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또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네. 또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연간 500만 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으며 네.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가지고 주민 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한 분들한테 세액공제 및 기부금의 30%까지 네. 해당하는 답례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보통 기부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세액공제가 제공이 됩니다. 네, 근데 네. 고향사랑 기부제 아주 독특한 것들은 뭐냐면은 전액공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정치자금 그 후원법에 또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가 네, 돼 있는데 그리고 답례품이 또 온다는 것이 또 다른 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을 다 따져 보더라도 대부분의 법률은 상당히 이 건조하고 딱딱한 법률 그렇죠. 이름이 돼 있죠. 네. 예. 근데 이 법률 이름에 사랑이라는 그 어떤 용어가 들어간 네.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네. 이 국민들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요구하는 네. 그런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원래 이제 이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번에 고향 납세 제도를 네. 벤치마킹한 것인데 네, 네. 우리하고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네. 상황이 많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서 산업화, 도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네. 시골에 있던 청년들이 다 이제 대도시 동경이나 대도시권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제 도시가 이제 그 도시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이 농어촌 지역은 네. 인구 소멸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 우리가 아이들이 낳고 키우고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는 그 모든 이 치닫거리는 우리 지자체가 했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장성해서 대도시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세금은 그 대도시에만 내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네. 그렇고 세법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고 네. 다른 지역하고 수평적으로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2006년도부터 네. 생겨서 일본의 경제신문에서 처음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지사가 니시카와 카츠미 지사라는 분이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면서 네, 네.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느라고 돈을 쓴 지자체에 대해서 은혜를 좀 갚을 길이 없을까 네. 하는 그 생각에서 이제 이 제도가 네. 들어왔는데 네,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사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시스템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방법을 대신 썼느냐 하면은 내가 자란 그 지역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소득 공제를 해주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이 이제 세금이 글로 간 것처럼 네. 보이지만 형식은 이 기부금에 대한 이 소득 공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우리도 좀 똑같이 네.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처음부터 이제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네. 고향 납세 제도라는 네. 용어를 그대로 쓰고 네,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너무 또 납세라는 용어가 또 혹시 뭐 새로운 세금이 아닌가 좀 네.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까봐 이제 도입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서 원래의 원칙 원래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그런 용어를 네. 쓰게 됐습니다. 고향 납세보다는 고향사랑 사랑, 기부제. 앞서 훨씬,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따뜻한 정서적인 그렇죠. 훨씬 그 낫죠. 마음까지 담긴 예, 그런 예. 기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팀장님. 우리 계룡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각 지자체에서별로 고향사랑 네. 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도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네. 또 기부금을 관리 운영하려고 네. 보다 좋은 이제 선정위원분들을 지금 모셔놓은 상태입니다. 또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 기금을 마련된 것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고향사랑 기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예. 제가 추가로 네, 좀 네. 예. 사실 이제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네. 이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주도권을 이제는 지자체가 갖는다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는 우리 중앙에서 내려주는 네. 그런 재원을 갖고 살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계룡시 같은 경우도 재정 자립도가 15%에서 18%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80% 넘는 필요한 그 재원은 중앙에서 받아온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중앙만 쳐다보는 그런 게 관행이 돼 있었는데 네. 그 관행을 깨면서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돈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벌어들이겠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받아서 쓰던 돈을 이제는 벌어서 쓰겠다. 네. 그러니까 발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룡시도 마찬가지지만 네.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네.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다 네.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실천해야 될 텐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담당자로서 그냥 이제 건의나 뭐 네. 이런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10만 원까지 지금 세액공제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선에서 그냥 네, 머무르는 그렇죠.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 2, 30만 원대로 좀 확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부 문화의 다양화입니다. 네. 현재 지금 농협이라든가 그 사이트로만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기부를 문화를 확산하려다 보면 연례적이거나 월별로 이렇게 네. 해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네.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우선은 제일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느냐가 맞아요. 제일 중요한 그럴 것 거잖아요. 같아요. 그러면 네. 지자체별로는 또 네. 저희가 충실하게 맞는 우리 주민들이 네. 또 기부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네. 굉장히 좋을 것 맞습니다. 같고 더 큰 관심이 있을 것 네. 같고 그로 인해서 네, 또 재기부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예, 것 예, 같고요. 예, 예. 무엇보다 우리가 기부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높일 수 있게끔 홍보와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자체가 그 네. 전략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전략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누가 기부를 할지를 사람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전 국민이 다 우리 지역에다 기부를 할 건 아닌 네, 네.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네.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출향민들이 누군지를 그렇겠죠. 찾는 것인데 네. 계룡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향민이 많지 않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2003년도에 또 예, 예. 신생도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쉽게도 20년, 네, 20년 이제 딱 됐군요.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열심히 찾기도 어려우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이 누구냐 네. 하는 것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고향 납세 제도가 이제 출향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MZ 세대들 2030들이 더 그러니까 고향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네. 더 많은 기부를 합니다. 그게 왜 기부를 하느냐? 어떤 사업들을 발굴했어요. 그 젊은 층들의 어필하는 사업들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 관리, 네. 빈집을 뭐 카페를 만들어서 해주겠다. 뭐 이런 걸 하면은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층에서 같이 이제 공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고객을 찾는 거고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일단은 만들어내서 보여줘야지 그 사업에 공감하는 기부자들이 네. 기부를 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제 답례품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네. 이 고민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게 예를 들어 제공하는 사업이라든지 답례품 비슷비슷한 거를 우리 지역에서 제공한다면 네.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우리 지역에다가 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할 수 있는 독특한 게 무엇인가 이거를 아주 고민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답례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세액 공제도 너무 좋은데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답례품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이제 착안한 것이 네. 그 기부를 하면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다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또 그 작은 성의들을 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우선적이지만 또 기부 금액의 30%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선택이 한정돼 있다 보니 네, 네. 그래서 물품 선정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계룡시를 방문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네. 지역사랑 상품권을 비롯해서 관광 상품권, 네. 좀 체험권 이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했는데 세액 공제도 해주고 예. 또 이렇게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 지금 계룡시에서 그 관광 상품권도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 특산물도 굉장히 좋지만 관광 상품권은 계룡시를 찾아오셔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계룡시에서 또 한 번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그렇죠. 방법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가 더 네.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답례품은 네. 한편으로는 약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네. 독이 될 수도 그럴 수가 있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네. 답례품이 아주 충실한 답례품들이 네. 많은 지역은 네, 네. 그거 갖고 유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없는 지역은 그냥 늘어만 놓는다고 해서 그 답례품 그렇죠, 보고 이 그렇죠. 지역에다 기부할 네. 사람이 별로 없기 네.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기부가.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지금 우리가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만 뭐 생각해 갖고는 지금 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창적인 거, 독특한 거 네. 이거를 잘 그러니까, 찾아내는 게 네. 그 제가 저희가, 보기에는 예. 이 예를 들어 고민이 되고 계룡시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다른 지역에 없는 거 그 뭐 하여튼 군사 네. 문화의 군사 메카. 도시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딱딱한 느낌이지만 그걸 잘 포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아나폴리스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성공 가능 다른 지역은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인 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네. 저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네. 그 자녀가 네. 아토피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공기 좋다는 데를 끌고 다니고 해도 낫질 않고 하다 못해서 캐나다까지 갔었어요. 네. 안 났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계룡시에 한번 가봐라. 아, 네. 그 거기서 한 2, 3년 맞아요. 살다가 저희가 청정 지역이다 예, 보니까 완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계룡시는 도심의 역할도 가지고 있지만 뭐 두메산골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도심의 어떤 기능과 어떤 그 자연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한 네.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부각을 시켜서 도심 속에 뭐 청정, 힐링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할 수 네. 없는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교수님 말씀 잘 듣게 되고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담당자로서 책임이 굉장히 막강해지실 것 같은데 예, 예. 그 답례품을 통해서 물론 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예, 예. 답례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룡시를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예. 드는데요. 교수님 앞서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본이 예. 2008년에 예. 고향 세금 일본 예, 고향 그 세금으로 납세. 납세를 예. 시작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효과를 예, 봤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장점 가져오고 예. 단점은 조금 보완해야 될 텐데 일본의 고향사랑 현황은 어떤지 조금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점으로 보면 네. 일단은 양적으로는 엄청난 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네.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13년 지난 2021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보면은 이 그 고향 납세액은 한 100배가 넘어 늘게 됐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 네. 지금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고향 납세 그 기부 건수는 무려 800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우리가 보는데 네. 딱 이제 그 질적으로 보면 과연 그러면 꼭 필요한 그 열악한 지자체로 그 돈이 갔는가? 네. 거기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이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그 2,000엔이라는 그 자기 부담금만 내면 네. 그 이 기부금 낸 거를 거의 다 돌려주거든요. 네. 그 자기가 낸 거는 거의 다 이제 세금 공제로 돌려받고 추가로 자기가 원하는 그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쇼핑을 하는 거죠. 이 똑같은 돈을 내는데 어느 지역에 이 돈을 내야지 내가 제일 원하는 물건들이 올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향사랑이라는 그 생각보다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기부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례품을 공짜로 네.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막 거기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네. 사실은 과열 경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쇼핑몰 기능 말고는 네. 지금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아주 인기 있는 답례품을 많이 제공하는 지자체로 기부금이 네. 몰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그 재정 열악한 지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어떤 불균등 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 예. 자치단체의 선의 경쟁이 과열 경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과 팀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개인에 한해서만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교수님
예. 기업이나 법인은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본은 기업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2019년부터 네. 허용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봤는데, 네. 우리나라는 워낙 뭐 이렇게 한쪽으로 막 움직이게 되다 보면 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부조리라든지 뭐 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는 기업이 또 일부 특정 지역에 모여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그거를 오픈해 놓으면 네. 어떻게 될지가 지금 이게 예측이 네. 어려우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일본도 처음은 개인으로 시작하다가 네. 이것이 이제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네. 기업으로 넓혔는데 네. 우리도 이제 일부는 뭐 지금부터 넓히자는 의견이 있는데 네. 조금 제 생각은 시행이 좀 되는 걸 보고 추이를 네.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소득공제 좀 넓히는 게 좋겠다. 이게 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네, 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기재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세수가 줄잖아요. 네, 아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 것이고 그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을 바꾸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바꾸기 전에 네. 일단 기존에 있는 법 틀 안에서 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네. 이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예. 2019년에 시작이 돼서 준비를 해서 이제 2023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만큼 예. 준비 과정도 많았고 시간도 예, 예, 오래 예. 걸렸고 그런 만큼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그렇죠, 그렇죠. 예, 조정하면서 예. 실천을 하면 좋은 방법이 또 기왕에 너무 예, 오래 찾아질 것 걸렸거든요. 같아요. 사실은 네, 예, 네. 15년 뭐 이렇게 걸렸기 네.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는 네. 생각이에요. 고향 사랑 기부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지가 홍성으로 이행시 한번 올렸습니다. 홍성아 성 사랑한대. 홍시 말고 홍차 말고 홍성 목성 말고 금성 말고 기부하자 부안으로 고향 사랑 제대로 하자 기부도 하고 공제도 받고 부안 살리는 이 얼마나 멋진 일이요. 네, 이제 연예인들이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예. 모습을 봤는데 많은 연예인들이 홍보뿐만이 아니라 직접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교수님. 예. 저희가 그 주간뉴스 투비를 통해서도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정웅채 씨가 기부금을 또 이렇게 내는 예. 모습을 소식을 전한 적도 있고요. 예. 또 가까운 지역 청주에는 1박 2일 나영석 PD가 최대 금액 500만 원을 또 예. 이렇게 전달해서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연예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예, 네. 그 춘천에다 기부했고, 네. 이 제이홉이라고 BTS에 네. 예, 그 광주에다가 지금 기부를 했고, 그렇군요. 네. 예, 반기문 그 전 유엔 상무총장도 네. 이제 음성에다가 네. 기부했고, 뭐 그런 등등의 이제 이 대표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어떤 유명인들이 기부를 하는데 저는 네. 이제 한 번 기부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초기에 기부 그 열기가 좀 식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일부 인기 연예인들 말고 네. 국민들이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게 보일 수 있는 네. 계기를 네.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지자체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경영 네. 전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할 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큰 관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교수님 1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예. 3월이에요. 예. 근데 벌써 열기가 조금 사라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움이고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정말 다양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알만한 사람들도 네. 전혀 모르겠다 하는 네. 지금 이제 물론 뭐 2019년에 조사한 그 어떤 조사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데 네. 96% 정도가 모른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도입되기 전 7월 달 근데 한 25% 정도만 알고 조금 이제 늘긴 했는데 네.
4분의 3 정도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기부를 하는 것이 그 기부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네. 알리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팀장님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듣다 네. 보니까 더 네. 홍보하고 교육에 네. 더 힘을 써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저기 보면은 우리 지역에 기부하세요. 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우리 지역에 뭘 할 거니까 그 아, 뭘 네. 하는 거기에 좀 도와주세요. 네. 그 대신에 이런 물건을 드립니다. 네. 뭐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기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그냥 기부하세요. 이래 갖고는 뭐 네. 한계가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생각. 왜 우리 팀장님 담당자로서 뭐 기부금 관리, 기부자 관리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업 계획까지 쭉 짜고 네, 홍보까지 예, 맡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은 분들께 널리 홍보하는 것이 네.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한테도 조언을 많이 구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자로서 책임도 크시고 어깨도 무겁고 또 업무도 굉장히 많아지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에다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또 보내주신 기금이 또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업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사업계에 꾸준히 열심히 네.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룡시를 위해 알리는 기회이다 보니까 또 더 많은 분들이 네. 우리 계룡시를 이제 발전을 위해서 기부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네, 호소합니다. 네. 교수님, 예. 3개월 됐지만 우리 예. 계룡시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예, 예. 앞으로 내가 우리 군사도시 우리 계룡에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예, 거예요. 예, 예. 이런 분들께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가 군 출신들. 네. 예.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계신지. 그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일단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젊은 시절을 보낸 이 지역을 네. 발전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좀 도와줍시다. 뭐 이런 네. 걸 해서 이렇게 감성을 자극을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논리적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고 네. 심금을 울리는 네. 이런 어떤 작업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급하게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네. 이 지방이 안고 있는 모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쌍수를 들어 막 환영을 하고 있지만 네. 자세히 보면은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네. 해서 문제점을 이게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겠나. 한꺼번에 뭐 어떤 게 해결되려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산이 되지 않겠나. 네. 거기서 저는 이 로마 황제로 있던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말을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예, 페스티나 렌테란 말이 있는데 그 두 말이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급할수록 사실은 이게 천천히 가야 되고 그렇다고 천천히 간다고 늘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이 어떤 그 강도를 가지고 텐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계룡시청 김견미 팀장님, 충남대학교 연명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기부금은 우리 계룡 지역 발전은 물론 문화유산 보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제에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홍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